4월 10일 국회 선거가 멀지 않았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미국의 주요 싱크탱크 중 하나인 헤리티지 재단의 연구원은 중국이 한국 선거에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정말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선거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우리나라의 총선에 중국이 개입할 가능성에 대한 여러 소문이 있습니다. 이 소문이 사실이라면 이는 우리나라의 주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그리고 실제로 중국이 이전에 다른 나라 선거에 개입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의 비디오에서 이 문제들을 다루겠습니다. 최근에 중국의 선거 개입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나라는 캐나다입니다. 2022년 11월 8일 캐나다의 주스틴 트루도 총리는 중국이 자국의 총선에 개입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매우 주목할 만한 사건입니다. 캐나다는 2019년과 2021년에 총선을 실시했으며 그 과정에서 약 11명의 정치인이 중국의 도움을 받았거나 영향을 받았습니다. 캐나다 정보기관의 익명의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은 여러 후보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했고 선거 캠페인에 조언도 했습니다. 중요한 요소로는 토론토에 있는 중국 영사관과 최근 논란이 된 중국의 비밀 경찰 시설과 관련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들은 주로 중국의 평화로운 입장을 지지하는 정치인들을 지원하고 중국의 강경한 정치인들을 학생이나 중국 커뮤니티를 사용하여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온타리오의 입법자 사무실을 통해 약 25만 캐나다 달러, 베트남 동으로 약 25억에 해당하는 지원금이 제공되었습니다. 기밀 문서가 공개되었으며 그 안에는 중국의 선거 개입에 대한 증거가 들어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 정치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커뮤니티 그룹, 신뢰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인물들, 그리고 외교 대표단이 포괄적으로 활동했습니다. 이 정보와 보고서가 공개되자 야당인 보수당은 중국의 개입이 결국 자유당을 도왔다고 선언하며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중국의 우호적인 입법자들은 자유당에 속하는 경향이 있으며 보수당은 중국에 대해 더 강경한 입장을 보입니다. 당시 보수당의 리더인 에린 오툴은 자신과 보수당이 그들의 정치 캠페인의 대상이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위챗 플랫폼에서 그와 보수당에 대한 가짜 뉴스가 퍼지고 발언이 왜곡되며 유권자들이 압박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캐나다 정보국은 3월 17일 대부분이 사실이라고 확인하고 중국 공산당이 지정학적 우위를 얻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펼치고 있으며 이는 캐나다의 민주주의와 선거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포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매우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5월 8일 캐나다 정부는 토론토의 중국 영사관의 한 외교관을 캐나다 하원의원을 감시한 혐의로 추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감시당한 사람은 마이클 총, 매우 강경한 입장을 가진 인물입니다. 2021년 그는 중국의 신장 지역에서의 인권 침해 행위를 대량 학살 범죄로 규정하는 법안을 주도했습니다. 마이클 총 의원은 정부가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에게 알리지 않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노를 표했습니다. 결국 캐나다 정부는 조 와이 영사를 기피 인물로 지정하고 추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문제가 계속해서 부상하고 논란이 커짐에 따라 주스틴 트루도 총리는 2019년과 2021년 국회 선거에서 다른 국가들의 개입에 대한 공개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처음에 트루도 총리는 공개 조사를 원치 않았지만 대중의 큰 관심과 주변의 논쟁 때문에 결국 수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캐나다에는 특히 토론토와 밴쿠버와 같은 지역에 큰 중국 커뮤니티가 있으며 그들의 정치적 영향력도 상당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캐나다 정보국 CSIS 역시 신장의 인권 상황과 홍콩의 민주운동을 비판하는 정치인들이 중국으로부터 조직적인 압박을 받고 있다고 조사하고 발견했습니다. 중국계 유권자들이 압력을 받고 중국계 미디어가 이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보도하지 않거나 게재하지 않으며 위챗 같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댓글 그룹을 조직하는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최근에 중요한 선거를 실시한 대만도 예외는 아닙니다. 대만에는 최소 5,000명의 중국 스파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만 정부가 2020년 외부로부터의 정치적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반침투법을 시행한 이후 중국으로부터 매수된 것으로 의심되는 군인과 정치인들을 지속적으로 탐지하고 체포해왔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자국의 선거에 대한 중국의 개입을 목격하고 있지만 왜 그럴까요? 많은 학자들은 이 모든 행동이 중국이 선언한 제한 없는 전쟁 전략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모든 경계를 초월하는 전쟁을 의미합니다. 중국 국방대학교 출신의 두 교수, 전 공군 대령인 조 양과 베이징 항공우주대학의 왕시앙수이 교수는 1999년에 출간된 제한 없는 전쟁이라는 책에서 이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 전쟁은 군사 분야를 넘어서 모든 곳에서 일어납니다. 이는 새로운 전장에서 다양한 수단과 전략적 활동을 결합하여 싸우고 승리를 쟁취하며 국가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전쟁의 수단은 단순히 군사적인 것뿐만 아니라 금융, 문화, 산업, 기술 그리고 여론과 심리까지도 포함합니다. 실제로 현대 전쟁은 군인들이 전투에 참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에서도 볼 수 있으며 러시아가 심리 전술과 여론 전쟁을 사용한 것은 하이브리드 전쟁 전략의 일부로 제한 없는 전쟁 개념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한 없는 전쟁의 한 예로 작년 이맘때쯤 나타난 중국의 정찰용 풍선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다수의 정찰 위성이 운용되고 있는 시대에 정찰용 풍선 사용은 다소 이상하고 기괴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심리전, 정보전, 여론전을 결합한 중국의 제한 없는 전쟁 전략의 일부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미국인들이 고통을 겪고 심지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이 문제는 세 번째 오피오이드 위기로 불리고 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2016년에는 약 2만 명의 미국인이 펜타닐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문화교류의 장으로 여겨지지만 중국의 통일전 선부의 지휘를 받으며 심지어는 간첩활동의 중심지로 의심받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공자학원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 학원을 트로이의 목마라고 부릅니다. 사실 공자학원은 중국어와 중국 문화를 배우고 인민 간의 우호적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중국 공산당의 가치와 우월성을 선전하고 교육하는 기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미국 내 많은 공자학원이 문을 닫았고 문을 닫지 않았다 하더라도 많은 나라에서 예전만큼 인기가 없습니다. 특정 사례는 사람들로 하여금 의심하게 만듭니다. 특히 작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한국과 중국의 축구 경기 때의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당시 한국의 한 웹사이트가 팬들이 자신의 팀을 응원할 수 있는 버튼을 누르는 이벤트를 개최했고 중국 팀에 대한 지지율이 92%에 달했습니다. 이는 한국 웹사이트에서는 매우 이상한 일입니다. 이 웹사이트가 IP 주소를 추적했을 때 특정 세력이 외국 IP를 사용하여 여론을 조작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축구 경기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만 그치지 않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다른 많은 것들도 조작될 수 있다는 의심을 낳았습니다. 지난해 말 국가정보원은 중국의 여론조작 가능성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경고했는데 중국의 미디어 및 광고 회사인 하이마이 하이준과 웨이유 뉴스와이어가 운영하는 38개의 뉴스 웹사이트를 통해서입니다. 이 뉴스 사이트들을 보면 마치 그것들이 한국의 것처럼 느껴집니다. 자신들의 가짜 웹사이트에서 그들은 서울 프레스, 부산 온라인, 충청 타임즈, 인천 포커스와 같은 한국의 지역 인터넷 신문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그것이 한국의 작은 인터넷 신문들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그리고 그들은 이 웹사이트들의 한국의 주류 신문들의 기사를 게재하여 마치 그것이 진짜 한국의 주류 신문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독자는 그저 지역 신문일 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이마이 측은 자신들이 단지 해외 신문들을 위한 광고 지원 회사일 뿐이라고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2월 7일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글로벌 문제 및 공공정책 대학원에 있는 디지털 감시 기관인 시티즌랩은 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언론 매체에서 수집한 뉴스가 30개국의 가짜 웹사이트를 통해 유포되었고 이 뉴스 유포의 근원은 중국 선전시의 한 회사였습니다.
선거가 다가오면서 뉴스가 민감해지고 사람들이 매우 반응합니다. 사실, 우리는 분열되어 다투고 심지어 서로를 미워하고 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의 개입이 우리를 의도적으로 분열시키려 한다면 그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비디오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